2024년 8월의 텍사스 오스틴은 여전히 뜨거웠어요. 박지민이 새로운 학교 앞에 서 있을 때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죠. 웨스트레이크 고등학교의 거대한 건물이 한국의 학교와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넓은 주차장에는 학생들의 차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건물 곳곳에서 들려오는 영어 대화 소리가 그녀에게는 여전히 낯설게 느껴졌죠. 지민은 가방 끈을 꽉 움켜쥐었어요. 가방 안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몇 안 되는 물건들이 들어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할아버지가 주신 작은 태극 부적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마지막 수업 때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진정한 무술인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강함이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것이라고요. 그 말씀이 지금도 지민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학교 정문을 지나면서 지민은 심호흡을 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한국에서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여기서는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살아가겠다고요. 더 이상 세계 챔피언 박지민이 아닌 그냥 조용한 전학생으로 지내고 싶었거든요. 학교 복도를 걸으며 지민은 주변을 관찰했어요. 학생들은 모두 자신보다 훨씬 크고 건장해 보였죠. 특히 남학생들은 한국에서 본 또래들보다 확실히 체격이 좋았어요. 하지만 지민의 눈에는 그들의 움직임이 모두 보였어요. 누구는 운동을 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지, 어떤 스포츠를 하는지까지도 걸음걸이만 봐도 알 수 있었죠. 12년간의 훈련이 만들어낸 본능이었는데 지민은 애써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첫 수업은 영어였어요. 담임 선생님인 미세스 존슨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학생들의 시선은 예상했던 대로 호기심과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지민은 교실 뒤쪽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항상 그래왔듯이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선택했죠. 선생님이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을 때도 최대한 간단하게 했어요. 이름과 한국에서 왔다는 것 정도만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지민은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그녀에게는 모든 단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죠. 가끔 놓치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작은 한숨이 나왔어요. 한국에서는 항상 상위권이었는데 여기서는 언어 때문에 뒤처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수학 시간은 그나마 나았어요. 숫자는 국경을 초월하니까요. 선생님이 칠판에 적은 문제를 보자마자 지민은 답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손을 들지는 않았죠. 너무 눈에 띄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조용히 공책에 풀이 과정을 적어 나갔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가장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페테리아는 마치 전쟁터 같았죠. 수백 명의 학생들이 각자의 그룹을 이루며 앉아 있었고 지민은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 있었어요. 모든 테이블에는 이미 자리 잡은 그룹들이 있었고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결국 구석진 빈 테이블에 혼자 앉았죠. 샐러드를 먹으면서 지민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저쪽에는 운동선수들로 보이는 그룹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책을 읽으며 조용히 앉아있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카페테리아 중앙에는 확실히 인기 있어 보이는 학생들이 큰 소리로 웃으며 앉아 있었죠. 지민은 그들을 보면서 한국의 학교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지민의 시선이 한 무리의 학생들에게 머물렀어요. 그들 중 가장 큰 학생이 다른 아이의 점심을 빼앗아 바닥에 떨어뜨리고 있었거든요.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은 안경을 쓴 마른 아이였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른 척 고개를 돌리거나 재미있다는 듯이 지켜보고 있었죠. 지민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어요. 하지만 곧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들렸어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괴롭히지 않는다고, 그리고 진정한 무술인은 먼저 나서지 않는다고요. 무술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남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지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주먹을 풀었어요. 자신은 이제 그냥 평범한 학생이라고,
더 이상 태권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다짐했어요. 오후 수업들도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과학 시간에는 실험이 있었는데 파트너를 정할 때도 지민은 마지막에 남겨졌어요. 결국 선생님이 임의로 배정해 주었죠. 다행히 파트너가 된 학생은 친절했지만 대화는 거의 나누지 못했어요. 영어가 아직 어색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역사 수업에서는 미국사를 배우는데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 당황스러웠어요. 독립전쟁이니 남북전쟁이니 하는 이야기들이 지민에게는 외국 이야기일 뿐이었죠. 선생님이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고 싶었지만 영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고개만 숙였어요. 한국사라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죠. 마지막 수업인 체육 시간이 가장 걱정이었어요. 체육관에 들어서자 익숙한 운동기구들과 매트들이 보였죠. 몸이 저절로 반응하려 했지만 지민은 애써 무시했어요. 오늘은 배구를 한다고 했는데 다행히 지민이 아는 스포츠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수업이기도 했죠. 몸이 기억하고 있는 반사신경을 억제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요. 팀을 나누는 과정에서 또다시 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지민은 당연히 마지막에 선택되었죠. 작고 약해 보이는 아시아 학생을 먼저 뽑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팀 주장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어쩔 수 없이 지민을 데려갔어요. 지민은 그런 시선들이 익숙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쓰였어요. 게임이 시작되자 지민은 뒤에서 조용히 있으려고 했어요. 공이 자신에게 왔을 때도 무난하게 넘기기만 했죠. 일부러 어색하게 받는 척도 하고 가끔은 실수하는 척도 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못하는 척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티가 날 테니까요. 그런데 한 번은 실수가 일어났어요. 상대편에서 강하게 스파이크를 친 공이 지민에게 날아왔는데 몸이 먼저 반응해버린 거예요. 완벽한 자세로 공을 받아내며 정확하게 세터에게 패스했죠. 그 동작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완벽해서 마치 프로 선수 같았어요. 그 순간 체육관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몇몇 학생들이 지민을 다시 보기 시작했거든요. 지민은 당황했어요. 너무 눈에 띄었다고 생각했죠. 나머지 게임 동안은 더욱 조심스럽게 플레이했어요. 일부러 실수를 하기도 하고 공을 받을 때도 어색하게 받는 척했어요. 하지만 이미 몇몇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버린 후였어요. 특히 카페테리아에서 다른 학생을 괴롭히던 그 큰 학생이 지민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지민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다짐했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면서 작게 한국말로 중얼거렸어요. 괜찮을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학교를 나서면서 지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텍사스의 하늘은 한국보다 더 넓고 파랗게 느껴졌죠. 새로운 시작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이제는 그냥 평범한 학생 박지민으로 살아가겠다고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겸손하고 조용히 지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오늘 체육 시간의 그 한순간이 누군가의 주목을 끌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요. 브래드 윌슨이라는 이름의 그 학생이 지민의 완벽한 동작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는 이미 새로운 타겟을 정했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첫날 치고는 나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언어는 시간이 지나면 늘 것이고 친구들도 조금씩 사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아무도 자신의 과거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안심도 잠시뿐이었죠. 내일부터 시작될 일들을 그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지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 잠이 잘 오지 않았거든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긴장감과 함께 어제 체육 시간에 자신이 보여준 모습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너무 눈에 띄었나 싶어서 말이죠.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오늘은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학교에 도착해서 사물함으로 향하던 지민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사물함 앞에 어제 카페테리아에서 봤던 그 큰 학생이 서 있었거든요. 브래드라고 불리던 그 학생 말이에요. 그의 주변에는 몇 명의 친구들이 함께 있었죠. 지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책을 가져가야 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브래드가 지민을 보더니 일부러 사물함 앞을 막고 섰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웃으면서 말했죠. 어제 체육 시간에 꽤 잘하던데 진짜 실력이 그 정도냐고요. 지민은 영어로 대답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미소만 지으며 지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브래드는 쉽게 비켜주지 않았죠. 결국 지민은 브래드가 비켜줄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몇 분 정도 지나서야 그가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자리를 떠났죠. 지민은 사물함을 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미 시작된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아직은 별일 아니라고, 그냥 호기심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죠. 첫 번째 수업인 영어 시간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복도를 지나갈 때 브래드의 친구 중 하나가 일부러 지민의 어깨를 세게 부딪혔어요. 지민이 들고 있던 책들이 바닥에 떨어졌죠. 그 학생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지민은 바닥에 떨어진 책들을 주우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몇몇 학생들이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이 쳐다보는 학생들도 있었죠. 지민은 혼자서 책들을 주우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냥 실수였을 거라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닐 거라고요. 수학 시간에는 조금 더 직접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내고 누가 나와서 풀어보겠냐고 물었을 때 지민은 손을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브래드가 큰 소리로 말했죠. 어제 체육 시간에 잘하던 아시아 학생한테 시켜보라고요. 반 아이들이 모두 지민을 쳐다봤어요. 선생님은 지민을 가리키며 나와서 풀어보라고 했어요. 지민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칠판 앞으로 갔죠.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지민은 일부러 조금 틀린 것처럼 풀었다가 다시 고쳐서 정답을 적었어요. 너무 완벽하게 풀면 또 눈에 띌까 봐서요. 자리로 돌아오면서 지민은 브래드의 시선을 느꼈어요. 그가 자신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은 눈빛이었어요. 지민은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듯이 강한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다짐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어제보다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페테리아에서 음식을 받고 자리를 찾고 있을 때 브래드와 그의 친구들이 지민 앞을 막고 섰어요. 그들은 지민의 쟁반을 보며 뭘 먹는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아시아 음식은 이상하다면서 킥킥 웃었죠. 지민은 그냥 지나가려 했지만 브래드의 친구 중 하나가 지민의 쟁반을 살짝 건드렸어요. 쟁반이 기울어지면서 수프가 지민의 셔츠에 쏟아졌죠. 브래드는 미안하다면서도 웃고 있었어요. 진짜 미안해한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죠. 지민은 화장실로 가서 셔츠를 닦았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니 초라해 보였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만만해 보이는 전학생일 뿐이었어요. 오후 수업들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되었어요. 과학 시간에는 브래드의 친구가 지민의 실험 도구를 숨겨버렸어요. 지민이 찾고 있을 때 다른 학생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며 알려줬죠. 역사 시간에는 지민이 대답하려고 할 때마다 브래드가 작은 소리로 뭔가 말해서 반 아이들이 웃게 만들었어요. 체육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오늘은 농구를 했는데 브래드와 같은 팀이 되었어요. 게임 중에 브래드는 지민에게 공을 패스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러 방해하기도 했어요. 지민이 공을 잡으려 할 때 살짝 밀거나
패스할 때 방향을 바꿔버리거나 했죠. 그런 상황에서도 지민은 참았어요. 몸이 반응하려고 할 때마다 억지로 참았죠. 브래드가 자신을 밀쳤을 때도 그냥 실수인 척 넘어갔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특히 다른 학생들이 웃으면서 지켜볼 때는 더욱 그랬죠. 수업이 끝나고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 브래드가 지민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죠. 여기서는 아시아 애들이 잘난 척하면 안 된다고,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거라고요. 지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에 지민은 무거운 마음이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당한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할아버지의 가르침도 떠올랐어요. 진정한 강자는 약한 자를 괴롭히지 않는다고, 먼저 손을 대는 것은 무술인의 수치라고 하셨죠. 그날 밤 지민은 일기를 썼어요. 한국어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죠. 힘들지만 참을 수 있다고, 이들은 무술을 모르는 일반인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적었어요. 하지만 펜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는 더욱 체계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어요. 브래드와 그의 친구들은 마치 계획을 세운 것처럼 지민을 괴롭혔어요. 복도에서 지나갈 때마다 일부러 부딪히고 수업 시간에는 지민이 집중할 수 없게 방해했어요. 특히 점심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지민이 앉을 자리를 찾기도 어려워졌거든요. 빈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누군가가 벌써 자리가 있다고 하거나 더러워서 앉을 수 없다고 했어요. 결국 지민은 구석진 곳에서 서서 먹거나 아예 점심을 거르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도 지민은 계속 참았어요. 이들은 자신이 뭘 할 수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무술인으로서 일반인을 해치면 안 된다는 신념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죠. 하지만 밤마다 베개를 움켜쥐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무의식 중에 주먹을 쥐고 있거나 잠꼬대로 한국어를 중얼거리기도 했어요. 몸은 이미 스트레스에 반응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아직 참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이제는 다른 학생들도 지민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브래드 일당과 엮이기 싫어서였죠. 지민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어요. 수업 시간에 파트너를 구하기도 어려워졌고 복도를 걸을 때면 학생들이 피해서 지나갔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민은 자신에게 말했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이들도 실증을 낼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브래드와 그의 친구들은 오히려 더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체육 시간에 일어난 일이 지민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브래드가 농구공을 지민의 얼굴을 향해 세게 던진 거예요. 지민의 몸은 반사적으로 반응했어요. 완벽한 동작으로 공을 잡아내면서 브래드를 노려봤죠. 그 순간 브래드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마치 뭔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요. 그날 이후로 브래드의 괴롭힘은 더욱 집요해졌어요. 마치 지민의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지민이 언제까지 참을 수 있는지, 언제 폭발할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죠. 지민은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계속 참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이 왜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정말 옳은 건지, 이런 상황에서도 참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두 번째 주가 시작되자 지민은 이미 학교에서 유명한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물론 좋은 의미는 아니었죠. 브래드의 타겟이 된 조용한 아시아 학생, 그게 지민에게 붙은 꼬리표였어요. 복도를 걸을 때면 학생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봤고 어떤 아이들은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나서서 도와주지는 않았죠. 월요일 아침 지민이 사물함을 열었을 때 안에서 쓰레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누군가 일부러 넣어둔 것 같았어요. 바나나 껍질, 사용한 티슈, 심지어 썩은 음식까지 들어있었죠. 지민은 조용히 그것들을 치우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브래드와 그의 친구들이 웃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수업이 끝나고 화장실에 갔을 때 거울에 적힌 글씨를 발견했어요. 집에 가라 아시아라고 적혀 있었죠. 지민은 그 글씨를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처음으로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죠.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일이라고, 진정한 강자는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다고요. 점심시간은 더욱 험악해졌어요. 지민이 음식을 받고 앉을 자리를 찾고 있을 때 브래드의 친구 중 하나인 제이크가 일부러 지민의 발을 걸었어요. 지민이 넘어지면서 음식이 바닥에 쏟아졌죠. 카페테리아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하지만 지민은 말없이 일어나서 바닥에 쏟아진 음식을 치웠어요. 그때 한 학생이 다가와서 도와주려 했어요. 마이크라는 이름의 착한 아이였죠. 하지만 브래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 애를 도우면 너도 똑같이 당할 거라고요. 마이크는 주저하다가 결국 돌아서 갔어요. 지민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외로움을 느꼈어요. 체육 시간에는 더욱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이 시작되었어요. 오늘은 레슬링을 배우는 날이었는데 브래드가 지민과 짝을 이루자고 했어요. 선생님은 브래드가 너무 크다며 다른 상대를 찾아주려 했지만 브래드는 괜찮다며 우겼어요. 매트 위에서 브래드는 지민을 상대로 기술을 시연한다며 필요 이상으로 세게 잡았어요. 지민의 팔을 비틀거나 목을 조르는 신용을 하면서 말이죠. 지민의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하려 했어요. 브래드의 허점이 보였고 어떻게 하면 그를 제압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지민은 필사적으로 참았어요. 그런데 브래드는 그런 지민의 반응을 재미있어 했어요. 더 세게 압박하면서 지민이 언제 포기할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다른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을 때 브래드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냐고, 그냥 샌드백이냐고요. 그 순간 지민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어요. 몸이 저절로 긴장했고 브래드를 뒤집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죠.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힘을 빼버렸어요. 브래드는 지민의 그 순간적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거죠. 수업이 끝나고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 브래드와 그의 친구들이 지민을 둘러쌌어요. 그들은 지민의 몸을 유심히 살펴보며 말했어요. 생각보다 근육이 있다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게 맞냐고요. 지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 주 내내 괴롭힘은 계속되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장난의 수준을 넘어섰어요. 지민의 가방에서 숙제를 빼내어 찢어버리거나 라커에 음료수를 부어넣기도 했어요. 복도에서 지나갈 때마다 누군가 지민을 밀거나 발을 걸었어요. 수업 시간에도 방해는 계속되었어요. 지민이 집중하려 할 때마다 뒤에서 종이 뭉치를 던지거나 작은 소리로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선생님들은 눈치채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사실 브래드의 아버지가 학교 이사회 멤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에는 아예 지민이 앉을 자리가 없어졌어요. 빈자리에 앉으려 하면 누군가 이미 차지했다고 하거나 더러워서 못 앉겠다며 비켜달라고 했어요. 결국 지민은 도서관에서 혼자 샌드위치를 먹으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민은 자신에게 말했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이들은 무술을 모르는 일반인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밤마다 잠들기 전에는 주먹을 꽉 쥐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꿈속에서는 브래드와 싸우고 있는 자신을 보기도 했죠. 어느 날 과학 시간에 일어난 일이 지민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실험을 하던 중에 브래드의 친구가 지민의 실험 기구를 일부러 떨어뜨린 거예요. 유리 비커가 깨지면서 지민의 손에 상처가 났죠. 피가 나는 상처였지만 브래드와 그의 친구들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웃기만 했어요. 간호실에서 상처를 치료받으면서 지민은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에 지친 눈빛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때 간호사가 물었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요. 지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계속 참아야 하는 걸까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이런 상황에서도 통하는 걸까요? 무술인으로서의 자제력과 현실 사이에서 지민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날 밤 부모님이 지민의 변화를 눈치채셨어요. 요즘 말이 없고 식욕도 떨어진 것 같다면서 걱정하셨죠. 학교는 어떠냐고 물으셨지만 지민은 괜찮다고만 대답했어요.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미 이민으로 인해 충분히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지민이 사물함을 열었을 때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물함 안에 깨진 거울 조각들이 들어있었고 그 위에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7년의 불행이 찾아갈 거야 라고 적혀 있었죠. 지민은 그 메모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체육 시간에는 더욱 노골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어요. 축구를 하던 중에 브래드가 공이 아닌 지민의 다리를 찼어요. 지민이 넘어지자 다른 아이들도 웃었죠. 지민은 땅에 엎드린 채로 흙을 움켜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여전히 참았어요. 하지만 그때 브래드가 한 말이 지민의 마지막 이성을 건드렸어요. 아시아 애들은 다 이렇게 약하냐면서 너희 나라에서는 이게 정상이냐고 했거든요. 지민의 눈에 순간 차가운 빛이 스쳤어요. 손에 흙이 묻은 채로 일어서려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어요. 수업이 끝났다는 신호였죠. 지민은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브래드는 지민의 그 순간적인 변화를 또다시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더 깊은 것이 숨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지민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한국어로 자신의 마음을 쏟아냈죠. 더 이상 참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배신할 수는 없다고 적었어요. 펜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고 종이에는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어요. 하지만 지민은 몰랐어요. 브래드가 이미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 지민의 진짜 모습을 끌어내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그 계획은 곧 실행에 옮겨질 예정이었어요. 밤늦게 잠들기 전 지민은 할아버지의 부적을 만지작거렸어요. 할아버지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했죠.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어요. 12년간 억눌러온 것들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세 번째 주가 시작되자 지민의 악몽은 학교 밖으로까지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아침 등교길에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브래드의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지민을 향해 무언가를 던졌어요. 썩은 토마토였죠. 지민의 교복에 빨간 얼룩이 생겼어요. 학교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했지만 여분의 옷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그 얼룩진 셔츠를 입고 다녀야 했죠. 학생들은 지민을 보며 수군거렸고 어떤 아이들은 코를 막으며 냄새난다고 했어요. 지민은 그런 시선들을 받으며 하루를 버텨야 했어요. 점심시간에는 더욱 잔혹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민이 도서관에서 혼자 샌드위치를 먹고 있을 때 브래드와 그의 친구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지민의 휴대폰을 빼앗아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지민이 울상을 짓고 있는 모습,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는 모습들을 말이에요. 지민이 휴대폰을 달라고 했지만 브래드는 웃으면서 거절했어요. 대신 이 사진들을 학교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했죠. 더러운 아시아 학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지민은 그 순간 정말 절망감을 느꼈어요. 이제는 단순한 학교 내 괴롭힘이 아니라 온라인에서까지 망신을 당하게 될 판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브래드가 지민의 휴대폰을 뒤져서 가족 사진들을 찾아낸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한국에서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보며 비웃었죠. 특히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너희 아빠도 이렇게 찌질하냐고 말했어요. 그 순간 지민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꺾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가족을 모독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거든요. 지민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고 몸 전체에 긴장이 돌았어요. 12년간의 훈련이 깨어나려고 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 도서관 사서가 나타났어요. 브래드와 친구들은 재빨리 휴대폰을 지민에게 던져주고 사라졌어요.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주우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위험한 순간을 넘긴 거였죠. 하지만 그 일 이후로 지민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오후 수업에서도 괴롭힘은 계속되었어요. 이제는 다른 학생들까지 가세하기 시작했거든요. 브래드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정말로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지민이 복도를 지나가면 누군가 여기 냄새나는 애 온다라고 소리쳤고, 교실에서는 지민이 앉으려는 자리에 일부러 가방을 올려놓았어요. 체육 시간은 더욱 지옥 같았어요. 오늘은 피구를 했는데 당연히 지민이 가장 먼저 타겟이 되었죠. 브래드와 그의 친구들은 지민을 향해 공을 마구 던졌어요. 얼굴을 향해서도 배를 향해서도 가리지 않고 말이에요. 다른 학생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웃기만 했어요. 지민의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했어요. 날아오는 공들을 피하거나 받아내는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그런 모습이 오히려 브래드를 더욱 자극했어요.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브래드는 더욱 세게, 더욱 정확하게 지민을 향해 공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이크라는 학생이 지민을 도우려고 나선 거예요. 며칠 전 카페테리아에서 도와주려다가 포기했던 그 착한 아이였죠. 마이크는 브래드에게 그만하라고 소리쳤어요. 너무 심하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브래드의 반응은 냉혹했어요. 마이크에게 공을 3개 던져서 넘어뜨린 다음 발로 배를 찼어요. 마이크가 바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다른 학생들에게 경고했죠. 지민을 도우려는 애들은 모두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지민은 그 광경을 보며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자신 때문에 무고한 다른 학생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였죠. 마이크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할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무수리는 먼저 손을 대면 안 된다고, 그것은 자신을 낮추는 일이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지민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숙제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밥맛도 없었어요. 부모님이 걱정스러워하시며 물어보셨지만 지민은 괜찮다고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거울을 보면 자신도 놀랄 정도로 변해 있었어요. 두 눈에는 생기가 사라져 있었고 입술은 항상 굳게 다물어져 있었죠. 다음 날부터는 온라인에서도 괴롭힘이 시작되었어요. 브래드가 협박한 대로 지민의 사진들이 학교 SNS에 올라왔거든요. 냄새나는 전학생, 더러운 아시아 애 같은 제목과 함께 말이에요. 댓글들도 악독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더 심한 욕설들까지 달려 있었어요. 지민은 그 게시물들을 보면서 절망감에 빠졌어요. 이제는 학교 전체가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이 휴대폰을 보며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민에 대한 온라인 게시물을 보고 웃고 있는 거였죠. 더욱 심각한 것은 집 주소까지 알아냈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현관문에 계란이 던져져 있었고 우편함에는 악성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제는 집마저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부모님께 들킬까봐 지민은 몰래 그것들을 치웠어요. 학교에서의 괴롭힘도 더욱 체계적이 되었어요. 브래드와 그의 친구들은 마치 계획을 세운 것처럼 지민을 괴롭혔어요. 수업 시간마다 다른 방법으로 방해하고 점심시간에는 지민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차단했어요. 화장실에서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들어가면 문을 잠그고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변기에 머리를 박으려고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민은 계속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신념에 대해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무술이는 절대 먼저 손을 대면 안 되는 걸까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 것이 진정한 강함일까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체육 시간에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브래드가 지민을 락커에 밀어넣고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좁은 락커 안에서 지민은 숨이 막혔어요. 밖에서는 브래드와 친구들이 락커를 흔들면서 웃고 있었죠. 지민은 그 순간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어요. 다행히 다른 반 학생이 지나가다가 발견해서 문을 열어줬어요. 하지만 지민이 락커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심한 공황 상태였어요. 숨이 가빠오고 손이 떨렸죠. 그런 지민을 보며 브래드는 더욱 재미있어 했어요.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지민은 처음으로 부모님께 진실을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막상 입을 열려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이미 이민으로 인해 충분히 힘들어하고 계셨는데 자신 때문에 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지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일기에는 처음으로 다른 내용을 적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정말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 게 진정한 강함일까요? 펜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고 글씨도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어요. 다음 날 아침 지민은 거울을 보며 자신도 놀랐어요.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거든요. 여전히 조용하고 온화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것들이 조금씩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학교에 도착해서도 지민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여전히 괴롭힘을 참아냈지만 이제는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마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듯한, 언젠가는 갚겠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브래드도 그런 변화를 느꼈어요. 지민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브래드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어요. 정말 한계까지 몰아붙이면 지민이 어떻게 변할지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브래드는 곧 그 기회를 만들 계획이었어요. 그날 오후 지민은 혼자 도서관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텍사스의 하늘은 여전히 파랗고 넓었지만 지민에게는 더 이상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그 넓은 하늘 어딘가에 폭풍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자신이 서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네 번째 주가 시작되자 지민 주변의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여전히 괴롭힘은 계속되었지만 지민을 바라보는 브래드의 시선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죠. 마치 사냥감을 완전히 몰아붙이기 전 마지막 확인을 하는 맹수의 눈빛 같았어요. 그리고 지민 역시 변해가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하고 순종적으로 보였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월요일 아침 지민이 교실에 들어섰을 때 칠판에 커다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더러운 아시아 집에 가라라는 악성 문구였죠. 아무도 지우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몇몇 학생들은 재미있다는 듯 쳐다보고 있었어요. 지민은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그 글씨를 바라봤어요.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아팠겠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이 올라왔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였죠. 수업이 시작되고 선생님이 칠판의 글씨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냥 지우기만 할 뿐 누가 썼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이미 모든 교사들이 이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브래드의 아버지가 학교 이사회 멤버라는 사실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지민은 그런 어른들의 비겁함을 보며 또 한 번 실망했어요. 점심시간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지민이 도서관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브래드와 그의 친구들이 나타나서는 지민 앞에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지민의 부모님이 일하는 한국 식당의 사진이 떠 있었어요. 네 부모들이 일하는 곳 찾았다면서 냉소적으로 웃었죠.
그들은 주말에 그 식당에 가서 일부러 소란을 피웠다고 자랑했어요. 음식에 문제가 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다른 손님들 앞에서 크게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지민의 부모님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재미있었다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지민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열심히 살아가시는 부모님께까지 피해를 주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지민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고 몸 전체에 긴장이 돌았어요. 그동안의 훈련이 한순간에 되살아나려 하는 순간이었죠. 브래드는 그런 지민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민은 간신히 자제했어요. 여전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진정한 무술인은 먼저 손을 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요. 지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주먹을 풀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칼날 같은 시선이었죠. 그 주 내내 괴롭힘은 더욱 치밀하고 잔혹해졌어요. 이제는 사이버 괴롭힘도 본격화되었어요. 지민의 사진을 합성해서 유포하거나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지민인 것처럼 속이며 이상한 글들을 올렸어요. 학교 게시판에는 매일 지민을 조롱하는 새로운 내용들이 올라왔죠. 더욱 심각한 것은 다른 약한 학생들까지 표적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브래드와 그의 일당은 지민을 괴롭히는 것에 맛을 들여서 이제는 다른 소수, 인종 학생들이나 왕따 당하기 쉬운 아이들까지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마치 지민이 촉발제 역할을 한 것처럼 학교 전체의 폭력 문화가 확산되고 있었어요. 특히 마이크라는 학생은 지민을 도우려다가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어요. 브래드는 마이크를 보며 다른 학생들에게 경고했죠. 지민 같은 더러운 애를 도우면 똑같이 당한다고 말이에요. 지민은 그런 모습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자신 때문에 무고한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체육 시간에 일어난 일이 지민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농구를 하던 중에 브래드가 마이크를 심하게 밀쳐서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만든 거예요. 마이크가 바닥에 쓰러져서 피를 흘리는데도 브래드는 웃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무서워서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죠. 지민은 그 광경을 보며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마이크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브래드가 즐거워하는 모습, 그리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비겁한 현실이 지민의 마지막 이성줄을 건드린 거였죠. 하지만 그때 체육 선생님이 나타나서 마이크를 간호실로 데려갔어요. 그날 오후 지민은 혼자 교실에 남아 있었어요. 모든 학생들이 하교한 후에 조용한 교실에서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로 자신의 신념이 옳은 걸까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이런 현실에서도 통하는 걸까요? 무술인으로서 절대 먼저 손을 대면 안 되는 걸까요? 그때 교실 문이 열리며 브래드와 그의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지민을 완전히 둘러싸고 서더니 말했어요. 이제 그만 끝을 내자고, 정말 마지막으로 지민이 뭘 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고요. 브래드는 지민의 가방을 빼앗아서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3층 높이에서 떨어진 가방에서 책들이 흩어졌죠. 그리고는 지민을 벽에 밀어붙이며 말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냐고, 그냥 샌드백처럼 맞기만 할 거냐고요. 지민의 목을 조르면서 숨을 못 쉬게 만들었어요. 지민은 그 순간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브래드를 어떻게 제압할 수 있는지도 정확히 보였어요. 브래드의 허점이 모두 보였어요. 어떤 각도로 어떻게 공격하면 그를 한 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 훈련이 모든 답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지민의 몸은 이미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먼저 손을 대는 것은 무술인의 수치다라는 그 말씀이요. 그때 브래드가 한 말이 지민의 마지막 이성줄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너희 부모도 이렇게 약하냐? 그래서 이런 더러운 나라로 도망쳐 온 거냐? 라고 말한 거예요.
그 순간 지민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청소부 아주머니가 교실로 들어오셨어요. 브래드와 친구들은 재빨리 손을 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교실을 나갔어요. 지민은 벽에 기대서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방금 전 느꼈던 그 끔찍한 충동이 아직도 몸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에 지민은 흩어진 책들을 주우며 생각했어요. 정말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12년간 쌓아온 무술인으로서의 신념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어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지민은 오랜만에 태권도 품새를 연습했어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하지만 완벽한 동작으로 말이에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 모든 기술들이 되살아났어요. 발차기, 주먹질, 맞기, 모든 것이 처음 배웠을 때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품새를 마치고 거울을 봤을 때 지민은 자신도 놀랐어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더 이상 예전의 순한 지민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민은 학교에 가면서 이상한 확신이 들었어요. 오늘 뭔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이었죠. 브래드의 괴롭힘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고 자신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에 와 있었어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자신이 서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교실에 들어섰을 때 브래드가 지민을 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마치 오늘 마지막 게임을 시작하겠다는 신호 같았죠. 지민도 그 시선을 받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었어요. 그동안 억눌러온 모든 것들이 곧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까지는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죠. 지민은 도서관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서 곧 일어날 일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더 이상 무술인으로서의 신념에만 얽매여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후 체육 시간, 마침내 그 순간이 다가왔어요. 브래드가 지민을 완전히 몰아붙일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순간이 말이에요. 지민도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한 그 순간이요. 잠들어 있던 세계 챔피언 박지민이 깨어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6챕터 진실의 순간. 금요일 오후 체육 시간. 마침내 그 순간이 왔어요. 오늘은 자유시간이어서 학생들이 각자 원하는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브래드와 그의 친구들은 지민을 체육관 구석으로 몰아붙였어요. 다른 학생들은 일부러 멀리 떨어져 있었죠. 모두들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거든요. 브래드는 지민 앞에 서서 냉소적으로 웃으며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고 중얼거렸어요. 오늘 지민이 뭘 할 수 있는지 확실히 보겠다는 표정이었죠. 그러면서 지민의 어깨를 세게 밀었어요. 지민이 뒤로 몇 걸음 물러났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죠. 오히려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단단하게 서 있었거든요. 브래드가 다시 더 세게 밀었어요. 하지만 지민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바위처럼 견고했죠. 그런 지민의 모습에 브래드는 오히려 더 흥미로워했어요. 마침내 뭔가 다른 반응을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브래드의 친구들도 하나씩 다가와서 지민을 애워쌌어요. 4명이 한 명을 둘러싼 상황이었죠. 그때 지민이 처음으로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그만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브래드는 오히려 더 신이 났어요. 드디어 지민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브래드는 지민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으며 비웃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지민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브래드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내면서 살짝 비틀었죠. 브래드가 깜짝 놀라며 손을 빼려 했지만 빠지지 않았어요. 지민의 소나기는 새로 만든 족쇄처럼 단단했거든요. 그 순간 체육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이 이상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지금까지 맞기만 했던 지민이 처음으로 반격을 한 순간이었거든요. 지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경고라고 말하는 그 음성에는 숨겨왔던 진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죠. 브래드는 손목이 아파서 찡그렸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느꼈어요. 드디어 지민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았거든요. 브래드가 소리치며 다른 손으로 지민을 때리려 했어요. 하지만 그의 주먹이 지민에게 닿기도 전에 지민이 움직였어요.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면서도 빠른 동작으로 브래드의 공격을 피했죠. 동시에 브래드의 손목을 놓으면서 가볍게 밀어냈어요. 브래드는 균형을 잃고 뒤로 몇 걸음 물러났어요. 하지만 분노가 더 커졌죠. 자신이 이렇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브래드는 친구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모두 함께 지민을 공격하라는 의미였죠. 4명이 동시에 지민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지민에게는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였어요. 훈련이 만들어낸 반사신경과 직감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누가 어디서 어떻게 공격해 올지,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할지 모든 것이 보였어요. 마치 체스 게임에서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것처럼 명확했죠. 첫 번째 친구가 주먹을 휘둘렀을 때 지민은 몸을 살짝 돌려 피하면서 그의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부드럽지만 정확한 동작으로 상대를 바닥에 눕혔죠. 태권도의 기본 기술이었지만 워낙 완벽하게 실행되어서 마치 마법처럼 보였어요. 상대방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채 바닥에 누워 있었거든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동시에 달려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민은 마치 물처럼 흘러가며 그들의 공격을 피했어요. 그리고 정확한 지점에 가벼운 손날치기를 가했죠. 치명적이지 않지만 충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힘으로요. 마치 정밀한 수술을 하듯 정확하고 절제된 움직임이었어요. 브래드는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지민의 움직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거든요. 마치 프로 무술가가 아마추어들을 상대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보다도 더 압도적이었죠. 지금까지 자신들이 괴롭혔던 그 조용한 전학생이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브래드 자신이 나섰어요. 가장 크고 강했던 그가 전력으로 지민에게 덤벼들었죠. 하지만 결과는 더욱 참담했어요. 지민은 브래드의 공격을 여유롭게 피하면서 정확한 발차기 한 번으로 그를 바닥에 눕혔어요. 마치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듯 브래드는 바닥에 무너졌어요. 브래드가 바닥에 쓰러진 채로 지민을 올려다봤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순한 전학생이었던 지민은 더 이상 없었어요.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완전히 다른 존재가 서 있었죠. 마치 잠들어 있던 용이 깨어난 것 같았어요. 체육관 전체가 정적에 쌓였어요. 모든 학생들이 충격에 빠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괴롭힘을 당하기만 했던 그 조용한 아시아 학생이 학교에서 가장 강하다고 여겨졌던 브래드. 일당을 혼자서 모두 제압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마치 어른이 아이들을 다루듯 쉽게 말이에요. 지민은 바닥에 쓰러진 4명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박지민이라는 이름과 함께 태권도 세계 청소년대회 금메달리스트라는 사실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체육관 안의 모든 학생들이 숨을 멈췄어요. 세계 챔피언이라는 말의 무게를 이제야 깨달은 거였죠. 지금까지 그들이 괴롭혔던 것은 그냥 평범한 전학생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무술가였던 거예요. 지민은 지금까지 참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 때문이었다고, 무술인은 절대 먼저 손을 대면 안 된다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괴롭히면 안 된다고 배웠다고 말했죠. 지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지켜온 신념과 현실 사이에서 겪었던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민은 브래드 일당이
그 선을 넘었다고 말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그리고 무고한 다른 학생들까지 괴롭혔다고 했죠. 그 말 속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브래드는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민의 발차기가 정확히 급소를 건드렸거든요.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한동안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요. 지민의 기술은 정말 정교했어요. 상대방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수준이었죠. 지민은 앞으로는 아무도 괴롭히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특히 자신 때문에 피해를 본 마이크나 다른 학생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했죠. 그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지민이 브래드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을 때 브래드는 정말 무서움을 느꼈어요. 지민의 눈에서 보이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확신이었거든요. 만약 또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걸 보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에는 진정한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브래드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의 지민에게서는 절대적인 위압감이 느껴졌거든요. 숨겨왔던 진짜 실력과 함께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까지 드러난 상태였어요. 그때 체육 선생님이 달려왔어요. 소란 소리를 듣고 온 거였죠. 하지만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지민이 조용히 그냥 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실수로 넘어진 것뿐이라고 했죠. 브래드와 친구들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진실을 말한다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민이 무서웠어요. 선생님이 다른 곳으로 가자 지민은 일어서서 브래드와 친구들을 마지막으로 내려다봤어요. 다음 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말했죠. 자신도 그들도 이 학교도 변할 거라고 했어요. 그 말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그 말을 남기고 지민은 조용히 라커룸으로 향했어요. 뒤에서는 여전히 충격에 빠진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죠. 세계 챔피언이었다는 사실,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무모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체육관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지민은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예전과 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순한 학생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받아들인 당당한 세계 챔피언 박지민이었죠. 억눌러왔던 자신을 마침내 해방시킨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지민은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거든요. 자신을 억눌렀던 틀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신이 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참을 필요도 없었죠. 그날 밤 지민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할 걱정도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볼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아도 되었어요.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밤이었죠. 월요일 학교에 갔을 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학생들은 지민을 보며 존경과 경외의 시선을 보냈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었고 인사를 건네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브래드와 그의 친구들은 지민을 피해서 다녔고 그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학생들은 지민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마이크는 특히 지민에게 고마워했어요. 자신을 위해 나서준 것도 고맙지만 무엇보다 앞으로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뻤거든요. 지민은 마이크와 다른 학생들에게 앞으로는 아무도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고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어요. 그렇게 지민은 새로운 균형을 찾았어요. 무술인으로서의 절제력과 현실적인 대응 능력 사이의 균형을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힘을 남용하지도 않는 진정한 강자가 되었죠.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재해석한 거였어요. 점심시간에는 많은 학생들이 지민과 함께 앉고 싶어 했어요. 더 이상 혼자 구석에서 먹을 필요가 없었죠. 카페테리아 중앙의 가장 좋은 자리에서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할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왕이 신하들과 함께하는 것 같았죠. 체육 시간에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지민이 팀을 고를 수 있었어요. 모든 학생들이 지민과 한 팀이 되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지민은 공평하게 그리고 약한 학생들을 먼저 선택했어요. 진정한 강자의 모습을 보여준 거였죠. 선생님들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지민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후부터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려 했어요. 특히 체육 선생님은 지민에게 학교 태권도부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어요. 다른 학생들에게 올바른 무술 정신을 가르쳐 달라고 했죠. 텍사스의 하늘은 여전히 넓고 파랗게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지민에게는 희망적으로 보였어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은 새로운 시작의 하늘로 말이에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참을 것도 없었어요. 당당한 세계 챔피언 박지민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